결혼은 지옥이다. 불행한 결혼을 끝내는 것이 나을까? 세상에는 분명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질투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대중에는 사랑에 속고 돈에 우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사실 질투를 느끼지 않는다면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다. 질투는 짝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짝이 제3자와 관계를 맺었거나 맺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표현되는 불편한 감정이다. 질투가 없다면 사랑도 없다. 여성과 남성의 외도가 갈수록 늘어나는 현상은 왜일까? 부와 지위를 가진 수컷들이 늘 더 많은 섹스 파트너에 골몰하는 것은 왜일까? 여성이 남편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남자와 혼의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은 질투에 사로잡힌 여자, 질투에 번민하는 남자로 가득 찬 것이며 부부로 함께하는 한 생의 삶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 그래 첫머리부터 마음에 안 들고 벌써 화가 난다고? 그러나 부부 쌍방의 매력도가 모두 현저히 낮을 경우 그런 문제를 피해갈 수도 있을 것이며 사실 아예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또 당신이 아직 젊다면 중년기에 이혼이 많은 이유를 아직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결혼은 어느 정도는 누구에게나 지옥이다. 그렇다고 불행한 결혼을 끝내보아야 별로 뾰족한 수도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새로 결혼하는 부부가 이혼할 확률은 68%라고 한다. 아마 한국도 조만간 그에 버금갈 것이다. 그럼에도 싱글은 발붙일 곳이 없는 나라이니 아마 대다수가 결혼할 것이고 아마 거의 전부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미혼이라면 이왕 할 결혼이라고는 해도 짝짓기를 할 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파트너의 성장 배경과 교육 환경 그리고 상대 부모의 결혼 생활을 참조하여 정신이 건강하고 자신에게 맞는 짝을 골라야 한다. 다른 수컷들의 유혹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는 부인을 둔 경우를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은 그 수컷을 진정한 승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20에서 30년 전과는 달리 미인과 미스코리아들이 연봉이 높은 프로 선수에게 끌리는 현상을 당신은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불이는 불고 얼굴은 붉은빛이 도는 노란색 새인 금화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 낸시는 놀라운 발견을 했다. 관찰 결과 매력도에서 자기보다 높거나 낮은 짝을 만난 새들에게서 특기야만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매력도가 낮은 새는 높은 새보다 새끼 새를 돌보는 일에 더 많은 노력을 바쳤다. 마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결점을 부모 노릇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아는 듯했다. 매력도가 높은 쪽은 그 매력을 무기로 가벼운 부담만 지는 것이다. 둘째, 암컷보다 더 매력적인 수컷 금화조는 다른 암컷들과 더 자주 짝짓기를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정해진 짝과의 교미에 그치지 않고 혼의 정사까지 즐긴 것이다. 다시 말해 짝짓기 시장에서 더 큰 가치를 지닌 쪽이 외도 가능성도 더 컸다. 인간도 마찬가지일까? 슬프게도 인간 역시 어느 정도는 마찬가지다. 짝으로서의 가치가 높은 쪽이 외도를 저지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돈은 한 남자의 가치와 매력도를 재는 제일 한심한 기준이지만 사실상 거의 유일한 기준이다. 많은 돈 외에는 전혀 볼 것 없는 남편을 극진히 모시고 사는 여성을 상상해보라. 미국의 권위 있는 조사 보고서들에 따르면 매력도가 높은 쪽은 더 많은 상대와 더 자주 혼의 성관계를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 매력도가 큰 쪽은 배우자에 비해 더 일찍부터 외도를 시작했다. 그 시기는 대략 6년 이경과했을 때였다. 반대로 매력도가 비슷하거나 부부 쌍방이 낮은 쪽에서는 대략 12년이 지난 후에야 외도 행동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더 매력적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남편이 다른 여성과 포옹하거나 데이트하고 하룻밤 관계를 맺거나 일시적인 바람을 피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매력도가 불일치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가 결혼 파경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외도 수준이 심각할 때만 나타났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치근대거나 입맞추는 상황은 무시되었고 이혼을 초래하지 않았다. 돈 잘 버는 의사 남편이 외도 사실을 책으로 만들어 공공연히 떠들어도 용이 나는 부인의 경우를 보라. 여성지에는 그런 보도들이 본물을 이룬다. 하지만 덜 매력적인 짝이 하룻밤이나 일시적 혹은 심각한 외도 행각을 벌일 경우 좀 더 매력적인 배우자는 이혼을 택했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짝은 더 매력적인 짝의 외도를 용인했고 이혼하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세대에는 매력적인 남성은 첩을 거느리고 살아도 용인되었다. 또 부인보다 매력적인 남성은 집에서 아내나 친족과 어울리며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어쩌다 남는 시간을 다른 여성을 만나는 일에 할애했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남성은 대개 매력적인 여성을 유혹하는 데 실패하기 마련이었고 그래서 집에 머물며 자비를 처리하거나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족에게 헌신하는 식으로 시간을 보냈다. 다시 말해 남성의 매력도는 그가 제한된 시간을 외부 성관계에 바치는지 아니면 가정에 머물며 보내는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놀랍게도 결혼 생활에서 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외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결혼 만족도 수준은 남성의 외도 가능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도 경험이 있다는 남성 중 56%가 결혼 생활이 대단히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라면 상식이 들어맞는다. 외도를 한 대부분의 여성들은 결혼 생활이 극단적으로 불행하다고 말했다. 여성의 외도는 좀 더 감정적이다. 짝짓기 시장에서 매력도 측정은 때로 대략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다. 여배우 보 데릭은 영화 10에서 10점짜리로 묘사되었다. 물론 살면서 변화가 가능하다. 8점짜리가 6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대박을 터뜨리면 10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매력도가 다른 사람들끼리 부부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자신의 매력도를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처음에는 공평한 관계였다 해도 점차 매력도가 크게 차이 날 수 있다. 백만장자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여성, 백만장자가 되기 전에 선택했던 조강지처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배우자의 가치 격차를 넓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생길 수 있다. 20에서 30대에는 서로 잘 맞는 한 쌍이었다고 하자. 여성은 똑똑하고 매력적이었다. 남성도 똑똑하고 젊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의 사회적 지위는 높아진다. 시간적으로는 남녀가 똑같이 늙어가지만 대개 남성의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의 매력이 한층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동시에 남성은 지위가 올라가면서 전에 없이 성적 기회가 열리게 된다. 주변의 젊은 여성들이 던지는 유혹은 늙어가는 아내의 그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물론 반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 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게 되면 짝짓기 시장에서 좀 더 높은 지위의 남성을 만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덜 성공적인 남편에 대해 불만이 싹트게 된다. 여성이 전문가이면 수입도 남편을 앞지르는 상황도 발생한다. 결국 남편은 위기소침해지고 아내는 불만을 느낀다. 시간이 가면서 다른 여성이 인식하는 남편의 매력도도 떨어진다. 하지만 아내는 더 자신감에 넘치고 재능을 발휘하면서 매력적인 인물이 되어간다. 다른 남성들이 아내에게 주목하고 자신 있는 남성들은 접근할 것이다. 화려하고 신나는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아내는 분노를 달래기 위해 술병을 기울이는 뚱에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된다. 부부의 매력도 차이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아내는 다른 남성들에게 관심을 돌린다. 또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여성이 있을 수 있다. 부정하지 마라.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을 사랑하고 성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 남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은 건강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명이 길다. 잘 어울리던 부부라도 남성이 알아누우면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질병으로 남편이 집안에 머물게 되고 아내가 자유로이 세상과 왕래하게 되면 질투와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혼인서약에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서 빈곤과 질병이 특별한 경우로 언급되는 것은 바로 이것들이 짝의 매력도를 급락시키는 핵심적인 조건들이라는 반증이다.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은 버림받을 위험이 더 크다. 짝으로서 가치가 큰 사람은 더 좋은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특정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을 가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이런 감정의 바탕 위에서 행동한다. 30대에 이혼하는 여성의 외모를 관찰해보라. 그리고 벤처가부들의 이혼율이 왜 높은지를 한번 상상해보라. 이러한 상황은 매력도가 떨어지는 쪽에게 질투심을 야기한다. 동시에 좀 더 매력적인 쪽은 더 나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질투도 덜하다. 반대로 덜 매력적인 쪽은 현재의 상대를 놓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느낀다. 현재 배우자 외에 다른 마땅한 상대가 없고 그만한 상대를 다시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내하고 살기 마련이다. 불쌍하게도 질투와 외도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노년 세대가 치정 때문에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노년에도 심지어 양로원에서도 부부간의 매력도의 차이는 존재하며 질투가 난무한다. 60대의 여성 국회의원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70대의 빌딩 주인은 여전히 매력이 있다. 재벌회장과 유명 화가, 작가들의 그레이 로맨스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연로한 인기 연예인들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에서 보다 이제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이성이 안 따른다는 사실에서 더 큰 고통을 겪는다는 점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그 또는 그녀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